크레딧 점수가 낮을 경우 영주권을 못 받는 것은 물론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입국마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를 천명한 뉴욕시가 연방이민단속국의 범법 이민자 신병 인도 요청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과 행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로 앞으로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하탄 지하철역에 압력밥솥을 고의로 방치해 폭발물 공포를 불러일으킨 20대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뉴욕주 북부 유니언베일 시골 마을의 주택에 경비행기가 추락한 사고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개정안은 이민 심사에 크레딧 점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크레딧 점수가 낮을 경우 영주권을 못 받는 것은 물론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입국마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크레딧 점수 이민 심사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심사에서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와 기록을 검토해 크레딧 점수가 미국인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정안은 좋은 크레딧 점수를 미국 소비자들의 평균에 근접하거나 이보다 높은 점수라고 규정하고 있어 크레딧 점수가 낮을 경우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미국인들의 평균 크레딧 점수는 850점 만점에 704점을 기록함에 따라 700점을 넘지 못할 경우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개인의 페이먼트 히스토리와 현재의 부채 상태, 취업과 거주 기록, 소송이나 파산 전력이 포함된 크레딧 리포트는 영주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체류 기간이 짧아 크레딧 히스토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크레딧이 낮을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민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민법 전문 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심사 행정국과 이번 개정안이 이민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민법원 규정 수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를 천명한 뉴욕시가 연방이민단속국의 범법 이민자 신병 인도 요청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과 뉴욕시 교정국은 2018-2019 회계년도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2,916명의 이민자들을 넘겨달라는 이민세관 단속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뉴욕시경이 해당 기간 IC에 7차례 범법 이민자의 수감 상태와 출소와 법원 출도 날짜를 알려줬으며 모두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중범 유죄 확정 이민자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법률구조공단은 IC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경찰이 불법 체류자들을 연장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뉴욕시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IC는 범법 이민자들을 그대로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은 공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연방당국은 추방 대상 이민자들의 신병 인도를 지역경찰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과 행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의 양적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이 2021년 말 이전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가 226명에 달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가 경기 둔화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안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응답자는 2%, 내년 안으로 예측하는 응답자는 38%, 2년 안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34%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과 재정 적자 증가가 결국 미국 경제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제학자는 5%에 불과했으며 64%는 의미 있는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피상적인 합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아무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도 25%에 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아마 일부 양적 완화와 함께 기준금리가 꽤 단기간에 최소한 1%포인트 인하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고 세계 경제도 현저하고 빨리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올해 파산 보호 신청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 증가는 경기 하강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뱅크럽시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 7월 파산 보호 신청 건수는 64,2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의 파산 보호 신청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USA 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올해 파산 보호 접수 건수는 총 8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파산 보호 신청 증가는 경기 하강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평균 파산 보호 신청은 인구 1,000명당 2.5명 정도인데 전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구 1,000명당 6명 정도의 비율인 엘라바마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테네시 5명, 조지아 4명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이 가장 적은 지역은 알래스카주로 인구 1,000명당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은 2명 정도로 31위와 32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는 3명 정도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하탄 지하철역에 압력밥솥을 고의로 방치해 폭발물 공포를 불러일으킨 20대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어제 압력솥 폭발물 소동의 용의자로 레리 그리핀을 브롱스에서 체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리핀은 3건의 가짜 폭발물 설치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핀은 웨스트버지니아주 로건 카운티의 브루노에서 거주하다 뉴욕으로 건너와 노숙자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7시쯤 맨하탄 남단의 풀턴 지하철역 역사에서 2개의 전기밥솥이 발견된 데 이어 약 1시간 후 2마일가량 떨어진 첼시 지역의 쓰레기 더미 옆에서도 같은 종류의 전기밥솥 1개가 발견됐습니다. 폭발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풀턴역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주변 일대 교통이 통제되는 등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그리핀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각 혐의에 대해 최고 7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지난주 국경세관 보호국 시스템이 다운돼 전국 공항에서 입국 수속 절차를 기다리는 승객 수천 명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국경세관 보호국의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으로 여러 공항의 수속 절차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국경세관 보호국은 보안을 유지하며 최대한 빨리 수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JFK, LA, 댈러스 공항 등에서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승객들은 SNS에 길게 늘어선 탑승 수속 대기 사진을 게재하거나 아무런 업데이트도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JFK 공항 측은 승객들에게 국경세관 보호국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운됐다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직원들이 수동으로 수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라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수개월 동안 국경세관 보호국이 공항 직원들을 남부 국경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며 직원 부족으로 인해 국경세관 보호국의 공항 운영에 차질이 보고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뉴욕주 북부 유니언 베일 시골 마을의 주택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3명 중 1명과 주택에 있던 1명 등 모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사고가 난 항공기는 세스나 303으로 당시 뉴욕 러글레인즈빌의 스카이 에이커스 공항을 출발해 롱알랜드의 리퍼블릭 공항을 향해 운항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인 유니언베일은 스카이 에이커스 공항에서 남동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으로 사고 당시 탑승객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은 부상을 입었고 2층짜리 주택에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으며 또 다른 1명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뉴욕주 경찰은 이 비행기가 충돌 전 엔진 문제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담배를 팔던 흑인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미국 경찰이 5년 만에 파면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등 반인종차별 집회가 열려왔습니다. 뉴욕 경찰국이 데니얼 판탈레오 경관을 파면 조치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 국장은 행정법 판사가 판탈레오를 해고하라고 권고 결정한 데 따라 그를 파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판탈레오는 뉴욕시경에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오닐 국장은 판탈레오가 효과적으로 뉴욕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자신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판탈레오와 같은 실수를 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판탈레오는 2014년 7월 뉴욕에서 에릭 가너를 담배 밀매 혐의로 체포한 후 경찰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제압 방법인 목 조르기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찍은 당시 동영상에 따르면 가너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최소 11차례 외쳤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가너의 사망이 알려진 뒤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뉴욕주가 착오로 인해 메디케이드를 중복 지급해 연간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복 지급된 메디케이드 금액이 1억 2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수혜자 6만 5,961명에게 소셜 번호나 잘못된 주소 등으로 인한 착오 등으로 중복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또 오바마 케어 실시를 위해 뉴욕시와 뉴욕주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바로잡지 못했다며 당국이 잘못 기재된 정보를 오랜 기간 그대로 사용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주 보건국의 업무 수행 능력을 비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감사원의 문제 제기에 실수를 바로잡고 있다며 최근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산타모니카에서 칼부림 난동이 총격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산타모니카 프로미나드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거리에 주차돼 있던 브링크스 현금 수송 차량 시큐리티 요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시큐리티 요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총격을 피하고 돈가방을 훔쳐 달아났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주차장에서 결국 체포됐습니다. 한편 총격 직후 산타모니카 프로미나드는 일시적으로 폐쇄된 후 현재 재개방됐습니다. 대량의 짝퉁 명품 제품이 LA 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최근 340만 달러어치 가짜 명품 5,300여 점이 LA 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돼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가짜 명품은 구찌와 에르메스, 펜디 등 유명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신발, 액세서리 제품들로 모두 홍콩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P 측은 이 같은 가짜 명품을 밀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암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CBP는 지난 회계연도에 명품을 포함해 총 3만 3,810점의 가짜 상품과 복제품을 압수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미국에서 7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효시킨 후 안락사 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뉴저지주 법원 폴 이네스 판사는 일부 의사들이 법 집행 절차상의 문제와 종교적, 직업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해당 법의 시행 중지를 결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안락사 법이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결여돼 있어 생명의 존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팰리세이즈 파크 피트니스 팩토리 헬스클럽 건물의 옥상에서 17세의 남성이 투신 자살을 시도해 경찰과 소방국 대원들이 출동해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투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냈고 이를 받아본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동을 벌인 남성이 무슨 이유로 투신을 시도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학교와 차일드 케어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종교 등 비의료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 예외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상 조치를 내렸다고 CBS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백신 접종 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 진단서 등과 함께 주에서 요구하는 관련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이스트 메도우의 메릭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메릭 게스 앤 리페어에서 총 1억 4,800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이 당첨됐다고 뉴욕주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파워볼 당첨 번호는 18, 21, 24, 30, 60이며 파워볼 넘버는 20입니다. 파워볼을 제외하고 5개 숫자를 맞춘 100만 달러 티켓은 콜로라도, 오하이오와 네브라스카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영상 2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가끔 흐리고 오후에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고 오후에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